문제는 해커스 영어도 해커스 고득점 메이커스 만점을 받아버렸어 Let's go. 안녕하세요 여러분. 해커스 토익 L3를 담당하고 있는 조혜나입니다. 자, 오늘 11월 21일 토익 보셨는데요. 파트 1과 파트 3에 대한 총평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hackers.co.kr 꼭 알고 계셔야 되는 사이트가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토익 시험 전에 또는 매일매일 학습을 돕는 기본적인 사이트가 될 텐데요. 모르는 것들 또는 여러 자료들 이쪽에 여러분들이 찾아보시면서 공부하시는데 굉장히 많은 자료가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활용해 보시는 거 좋겠습니다. 자, 오늘 파트별 난이도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L4가 너무 어려웠다 이런 얘기들이 많이 올라오고 있어서 저도 같이 걱정되는 마음으로 강의를 한번 준비해 봤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고사장에서 들리는 그 웅웅거리는 소리, 잡음, 스피커가 잘 안 들립니다. 이런 소리를 평소에 여러분들이 얘기를 많이 해주셔도 그건 그냥 다 실력 부족 탓일 거야.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좀 더 연습을 합시다. 라고 여러분들을 격려하곤 했었어요. 근데 오늘 저한테 그런 엄청난 사건들이 일어났습니다. 저 정말 처음으로 하나도 안 들린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우리 학생들이 이 얘기를 한 거였는데 제가 그동안 그렇게 공감을 못했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었어요. 죄송합니다. 자, 스피커에서 잡음이 나기 시작하니까 정말 마음도 막 너무너무 긴장되고 이 시험 정말 망했구나. 나 오늘 학생들한테 이야기를 이런저런 얘기를 해야 되는데 어떡하지? 막 이런 생각들이 너무 많이 들면서 엄청나게 긴장되고 떨리고 하면서 제가 시험을 봤습니다. 자, 오늘의 시험 난이도는요. 중상, 중상, 약간 상에 가까운 파트 1과 파트 3는 좀 어렵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파트 1도 사진에서 이제 사람의 상태, 사람의 동작을 표현하는 것들이 많이 나왔고, 특별히 사물 풍경이 어렵게 나온 건 아니지만 헷갈리는 것들이 좀 있었어요. 그죠? 그리고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약간 스피커 음질 때문에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고 시험을 봐가지고 좀 실수가 이럴 때 학생분들이 그냥 명사만 가지고 찍는다는 게 이럴 때 일어나는 일이겠구나 이런 생각도 좀 들었답니다. 자, 파트 1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파트 1에는 보통 몇 사람이 등장하냐 이런 식으로도 문제를 유형을 잡고요. 그 다음에 사진에 나오는 배경 상태, 여기가 사무실 안인지 집 안인지 아니면 기차역 공항인지 이렇게도 우리가 유형 정리를 하게 됩니다. 일단은 한 사람이 등장하는 사진 좀 심플하죠. 그래서 그 한 사람만 쳐다보면 되는 그런 사진이 3장. 그 다음 2사람 이상 약간 심적 부담감이 있죠. 사람도 여러 사람, 뒤쪽의 배경도 심심치 않게 보이기 때문이죠. 자, 그런 사진이 2장. 그 다음 사물 풍경만 예쁘게 찍혀져 있는 정적인 사진 1장. 이렇게 출제됐습니다. 보통 사람 관련 묘사 사진은 ing, 그 사람이 무언가를 하고 있다. 이런 것들을 들어줘야죠. 그렇다 보니까 앞에서부터 해석을 했을 때 여자가 하고 있는 중이다, 남자가 하고 있는 중이다. 이쪽 부분을 해석을 열심히 연습을 하셔야 된다고 우리가 공부를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그런 경우 사람이 ing 하고 있는 중입니다가 정답이 되는 경우가 4장의 사진이 있었고요. 물건이 묘사되는 경우 사람이 있건 없건 답이 물건의 상태인 경우가 2장의 사진이 있었습니다. 자, 파트 1에서는 기본적인 연습은요. 사람 손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그런데 이때 너무 많은 상상을 하게 되면 많이 틀리게 되는데요. 요렇게 이제 요런 문제들에서 여러분들이 좀 조심하셔야 되는 표현들을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손 관련 표현. 기본적으로는 잡고 있다. 손을 뻗고 있다. 또는 잡으려고 하다. 들어 올리고 있는 중이다 또는 걸고 있다. 이런 동사들을 필수로 익히고 계시고요. 자세 관련 표현은 앉아있다, 서있다, 쪼그리고 앉아있다 또는 허리를 구부린 상태이다 등등이 시험이 아주 좋게 자주 출제하는 그런 표현들이 되겠죠. 자, 사물 풍경 사진에서는 이제 동사에 PP 형태를 부착을 해서 되어져 있는 상태이다, 놓여져 있는 상태이다, 열려 있는 상태이다,
그죠? 이런 표현들에 여러분들이 빈출 단어들을 익혀놓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근데 엘스에서 파트 1이 유난히 안 된다라고 할 때는 단어만 외우시면 안 되고요. 주어 동사, 주어 동사, 주어 동사를 한꺼번에 외워두시는 것이 좋겠고, 특히 물건의 상태를 표현하는 PP 형태는 뒤에 있는 전치사구까지 같이 공부를 해두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준비한 제가 가지고 있는 사진 또는 우리 해커스 교재에 나와 있는 사진들을 통해서 제가 비슷한 문제 풀이들을 한번 해드려 보려고 하는데요. 자, 일단 사람이 앉아 있어요. 그러면 be seated, 요즘에 자주 나오는 표현들은 앉혀져 있는 상태 또는 be sitting. 자, 여러분들이 뭐 be sitting은 너무 자주 잘 아시니까 여기까지는 제가 여기다 인쇄를 안 했는데요. 타이핑을 안 쳤는데, 자, 이렇게 되어 있는 상태가 맞겠고요. 이제 여기서 여러분들 어떤 함정에 걸리시게 되냐면, 여자가 쇼핑백을 열고 있나요? 아니면 닫고 있나요? 아니면 주고 있나요? 아니면 나르고 있나요? 또는 컵을 너도 마셔봐 라고 주고 있나요? 아니면 주문을 했나요? 이런 동사들이 상상을 일으키는 함정 동사들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냥 이쪽에서는 손만 봤을 때는 좀 애매해요. 이때 자세 중에서 좀 나올 수 있는 확실한 답은 없을까라고 기다리셨다가 잡는 거.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걸리기 쉬운 함정 동사들은 보통 carrying a bag. 자, carrying a bag이 정답이 되려면 들고, 보통 여러분들이 이제 운반하다, 나르다 이렇게 되고 있고요. 근데 이제 가방과 같은 소지품을 어깨에 메고 있다, 들고 있다, 가지고 있다라는 표현들이 가능한데, 여기서는 굳이 sitting이나 seated가 있다면 이 아이를 제끼셔야 되겠고, removing a cup, removing a cup from the table. 자, 테이블에 있는 컵을 치우고 있는 중이다라는 묘사가 나왔다면 이 여자가 지금 여기 테이블에 있는 컵을 치운 거 아닐까요? 이렇게 생각하기에는 이 아이도 함정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일단 제일 맞는 건 들고 있다, holding밖에 안 되거든요. 자, 그렇다면 drinking. 자, 이 사람이 방금 마셨을 텐데 지금 목으로 꼴깍꼴깍? 자, 이렇게 가시면 안 되겠다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opening a bag. 이 사람이 지금 선물을 받아서 뭔가 열고 있는 중일까요? 자, 이런 식의 상상 금지. 오늘부터는 여러분들이 사진을 딱 봤을 때 가장 맞는다라는 것에 우선순위를 정해 가면서 공부를 하시는 거 어떨까요? 자, 그렇다면 물건 사진에선 조심하셔야 되는 것들이 일단 표현들입니다. 자, 비어있다, 또는 뭐 쉐이드가 쳐져 있다, 또는 난간이 있다, 뭐 이런 표현들도 좋겠지만요. 일렬로 쪼로록 있다, 그죠? lining, 또는 만약에 의자가 켜이켜이 쌓여져 있다면 stacked, piled, 이런 단어들도 좋겠죠. 자, 그래서 사람들이 없는 상태를 가리키는 동사 두 가지, unoccupied와 empty. 자, 보통 empty가 나오면 이번 시험은 좀 쉬웠어요 라고 얘기를 하고, unoccupied가 나오면 좀 어려웠어요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이유는 이쪽에 강세가 있다 보니까 tables are unoccupied와 tables are occupied가 비슷하게 들릴 때가 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비어있다 그러면 이런 부분들은 평소에 여러분들이 좀 받아쓰기를 하신다거나 강세를 실제로 발음해보는 그런 연습도 중요하겠습니다. 자, 조금 추가적으로 쌓여있는 상태 사진을 한번 찍어봤는데요. 자, be stacked. 여기까지 괜찮죠? 뭐 piled도 나올 수 있겠습니다. 자, 하지만 이 상태에서 너무 흥분하시고 오케이, stacked 이렇게 가시지 마시고, 쌓여져 있었다 그러면 어디에 쌓여져 있는지를 보시는 연습. 자, on the floor, 그 바닥에 바로 놓여져 있고요. in the corner, 구석에 놓여져 있는 것 같고요. by the wall, 벽면 근처에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on the stool, 이렇다면 어떨까요? 자, 지금 여기 엉덩이만 걸칠 수 있는 작은 의자가 있습니다. 이런 걸 우리가 bar chair 또는 stool이라고 하는데요. 자, 만약에 some boxes are stacked on the stool 이렇게 나왔다면 박스가 최소한 2개 이상 요 위에 올려져 있어야 되는 거 아닐까요? 자, 또는 뭐 사다리가 있을 수도 있겠고요. 휴지통이 있을 수도 있겠는데, 이럴 때는 by the, on the, next to the 이런 전치사까지 꼭
들어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는 쌓여져 있다 어디 어디에까지 덩어리로 외워놓을 것. 자, 이번엔 진열되어 있다라는 동사는 정말 빈출이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 문법을 공부할 때도 진열되어져 있는 상태이다. 그러면 be displayed. 또는 ing가 있는 상태에서도 수동 진행형에서도 이 경우는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displayed라는 동사를 굉장히 열심히 학원에서 공부를 하곤 하죠. 자, 그래서 지금 농산물이 displayed 되어져 있는 상태이다. 농산물이 displayed 되어지고 있는 상태를 계속 진행 중이다. 여기까지는 괜찮지만 만약에 여기 저울이 하나 있었어요. 누가 봐도 저울이 딱 보였는데 is being weighed. 그럼 누군가는 무게를 가끔씩은 재겠죠. 하지만 지금 당장 무게를 재고 있는 중이 아니라면 이 경우는 탈락을 시키셔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arrange라는 건 진열하다라는 동사가 아니라 손으로 뭔가 착착 정리하다라는 동사입니다. 그러므로 정리되어지고 있는 중이라면 이 경우도 역시 탈락을 시키셔야 되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물 상태에서는요, 여러분 항상 OX 연습하시면서 바로 이 being이 들리는지 안 들리는지를 연습하는 그런 경우들을 여러분들이 훈련하면 좋겠습니다. 자, 조금 더 해볼까요? 이것도 제가 여행 중에 찍은 사진인데요. Books are on display. be displayed도 좋지만 be on display라는 표현도 하나 알아두시는 거 어떨까요? 자, 그래서 책들이 진열이 되어 있는 상태이다. 괜찮습니다. 자, 그런데 books are displayed 여기까지 괜찮은데 on the ladder. on the ladder. 그러면 사다리 위에 그건 일단 표현부터도 좀 이상하긴 해요. 근데 여러분들이 ladder도 있고 displayed도 있다. 그러면 얘는 뭐 다 있는데 이러고 그냥 가시면 안 되겠죠. 그래서 on the ladder는 절대 안 되겠죠. 뭐 next to the, by the 이 정도는 괜찮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듣고 OX 하는 연습. 자, 이번에는 사람의 손을 좀 보도록 해볼까요? 이 사람은 발만 보면 walking, strolling, 걸어가고 있다. 가능하죠. 근데 손으로 무언가를 밀면서 가고 있다. 이럴 때는 pushing a cart 또는 moving boxes라는 표현도 가능하고요. 이렇게 바퀴 달린 물건, 바퀴 달린 수레를 끌고 당기거나 밀 때 wheeling이라는 표현도 잘 쓴다는 것도 하나 추가적으로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자세를 한번 볼까요? 앉아있다와 서있다 중간 단계로 보이시죠? 바로 허리를 숙이다, 앞으로 숙이고 있다 정도인데요. 그래서 bending over containers. 이때 over containers는 이 컨테이너 위쪽으로 사람의 허리가 구부러진 상태를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bending over 이렇게 외우셔도 되고 over containers, 통 위로 사람의 허리가 숙여져 있는 상태. 자, 또 비슷한 내용인데요. 이때도 bending over 또는 leaning over 여러분들이 기대다라고 배우는 이런 표현들도 함께 외워두시면 좋겠고요. 굳이 이 사람의 시선이 머무는 곳이 이 아래쪽이다. 그러면 looking under the hood 라는 표현도 이 사진을 아주 정확하게 자세히 잘 묘사한 표현이라고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번에는 조금 더 헷갈리는 포인트들을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 이 사람이 서 있습니다. 가장 잘 나올 수 있는 거 standing 또는 손으로 쥐고 있기 때문에 holding. 근데 이제 여기서 장난을 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들이 오늘의 저처럼 뭔가 사운드가 잘 안 들렸다. 그러면 갑자기 멘붕이 오면서 그냥 뭐 하나라도 잡고 싶은 심정으로 시험을 보게 되겠죠. 그래서 만약에 여기서 뭐 carrying이 들렸다. 그럼 carrying 맞는 거 아닌가? 막 loading, loading도 맞는 거 아닌가? unloading, unloading? 짐을 내리는 건데 이것도 짐을 내리는 걸로 갑자기 보이고요. lifting? 들어 올리는 거? 이것도 맞는 것 같은데. 그죠? 자, 이런 식의 단어들은 굉장히 상대적으로 고민을 해보실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나머지 오답들의 동사를 꼭 정리를 사실은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사진만 봤을 때 만약에 보기에서 holding이나 standing 같은 표현들이 나왔다면 이 아이들을 모두 무찌를 수 있는 동사들이
가능하다라는 걸 좀 미리 더 확실한 정답. 하지만 굳이 나머지를 찍을 게 없었어요. 예를 들어 문이 지금 트렁크가 열려 있다는데 트렁크가 닫혀 있다라는 표현이 나왔거나 아니면 한 여자가 드라이빙을 하고 있다라거나 다 아니에요. 내가 들었을 때 A도 아니고 B도 아니에요. 그런데 갑자기 남자가 removing suitcases from the trunk, 트렁크에서 수트케이스를 꺼내고 있다라던가 뭔가 애매하긴 하지만 나머지가 다 정확하게 아닐 때는 꺼내고 있다, 제거시키고 있는 중이다 라는 표현도 가능할 수는 있겠죠. 하지만 이런 경우는 조금 드물 수 있어요. 특히 removing 같은 동사는요. 제가 시험을 보면서는 참 오답이었던 적이 많았던 표현입니다. 있으면 있고 없으면 없지 없애고 있는 중이다 라는 표현이 굳이 정답으로 나오기가 참 어려울 때가 많았거든요. 자, 그래서 이런 거는 이번 시험, 오늘 시험, 다음 시험 이렇게 이미 끝난 시험에 대해서 아까워 이렇게 얘기를 하실 것이 아니라 평상시에 공부하시면서 더 맞는 것과 더 안 되는 것 이런 것들을 좀 정리를 하시고요. 이런 걸 이제 해보시다 보면 여러분들의 오답 노트에 내가 유난히 이런 단어들을 상상을 많이 해서 틀리는구나 이런 생각을 좀 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리스트업을 좀 해주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이쪽에서는 holding 가장 맞는 거고요. 그 다음에 남자가 들고 있다와 그다음 서 있다 정도인데 상대적으로 동사들을 정확히 들어볼 것. 자, 그 다음에 아까는 트렁크를 잠깐 보여드렸는데요. 앞 유리판을 windshield라고 하죠. 그래서 제가 이제 주차장 지나가다가 이렇게 저 사람 이제 저거 한참 치우겠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좀 사진을 찍었었는데 이런 경우에 만약에 뒤에 사람이 있다. 그러면 이 사람이 만약에 여기를 치우고 있다. 그러면 sweeping이라는 표현을 써야 될 거야. 빗자루질을 하다. 근데 이 사람이 여기에 있는 나뭇잎을 치우고 있다. 이렇게 되면 뭐가 될까요? 치우다, wiping, 닦아서 치울 수도 있고요. 아니면 청소, clear, 뭔가 깨끗하게 치우고 있다라는 동사들이 가능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공간적인 명사, 잘 모르겠는 표현들도 따로 적어두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자, 이번에 파트 3로 한번 이동을 해볼까요? 여러분들 중상 난이도라고 제가 평하는데요. 이번 파트 3는 어휘가 굉장히 어렵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자, 사운드도 사운드지만 사실 제가 아까 시작하면서 저 오늘 사운드 때문에 망했어요. 이런 얘기를 하면서 여러분들이 왜 그런 얘기를 하시는지 좀 알 것 같아요. 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하지만 계속 또 생각을 해보면 그냥 내 멘탈이 털렸을 뿐이지 꼭 들어야 되는 단어만 골라서 잡음이 생겼던 건 아니었을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냥 그렇다고 여러분 평상시에 우리 연습하면서 계속 잡음을 넣으면서 연습을 할까요? 그것도 좀 안 좋겠고 그렇다고 영국 발음만 연습을 할까요? 물론 익숙해지면 좋겠지만 그런 식으로 어떤 한쪽으로 치우친 연습보다는 꾸준히 문장의 문맥을 해석하는 연습. 뭔가를 놓쳐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문장 앞을 잡아서 해석을 이어가는 연습을 많이 해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오늘 준비한 건 어려웠던 단어들,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다가 어려운 단어들은 꼭 이렇게 정리를 하시는 게 어떨까요? 라는 학습의 형태를, 학습의 그 유형들을 이렇게 공부하시면 좋겠습니다. 라는 걸 좀 가이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자, 어휘가 어려운 것들이 나올 때는 보통 한 지문에서 두세 개의 어휘가 딱 나왔을 때 내가 모르는 단어가 연속적으로 터지면 그냥 안 들리게 됩니다. 그냥 아무것도 듣고 싶어지지 않습니다. 거기에 갑자기 찍찍거리는 소리, 너무 마이크 볼륨이 크거나 오디오 볼륨이 크면 너무 커서 또 안 들리기도 하죠. 그래서 보통은 키워주세요 하다가 더 안 들릴 때가 있는 것 같아요. 잡음이 더 많아져서요. 자, 어찌됐건 여러 가지 이유로 우리가 한 지문을 날렸다고 생각할 때는 사실상 그 안에 내가 몰랐던 어휘가 두어 개가 있었을 때가 많습니다. 자, 한번 눈으로 보시고 어려웠던 단어들, 어려운 단어들이 있으면 적어보시거나 아니면 발음을 해보시는 건 어떨까요? 자, veterinarian, 그래서 보통 animal doctor, 그죠? 그래서 수의사, 제 조카가 수의사가 되는 게 꿈이라고 이야기를 했던 적이 있는데요. veterinarian 또는 doctor 또는 animal doctor, take care of 이런 동사들이 나올 수 있는 수의사. 그 다음에 피아니,
보통 작약 그래서 이렇게 정말 겹겹이 너무 예쁜 그런 꽃 있잖아요. 그래서 peony라는 표현도 뭐 roses 이런 단어들과 lily 이런 꽃 관련 단어들과 함께 들릴 수 있겠고요. 안녕하세요. 해커스 학원 토익 LC 윤이나입니다. 지금부터 11월 21일 파트 2와 4의 토익 총평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에 앞서 더 많은 토익 정보와 무료 학습 자료들이 해커스 토익 사이트에 올라와져 있으니까 많이 활용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이 궁금하실 오늘 시험의 전체적인 난이도는 중상 정도로 보여지는데 너무 어려운 시험은 아니었고 이 두 파트 중에서 오늘 Part 2는 항상 여러분이 많이 어렵다라고 하시지만 다른 시험 Part 2에 비해서는 간접 응답이 개수가 조금 적었기 때문에 오늘 제가 중이라고 난이도를 정해봤어요. 그보다는 4에서 조금 더 힘들지 않으셨을까 싶은 시험이었습니다. 우리 항상 Part 2를 힘들게 만드는 그 큰 두 가지 이유가 그 첫 번째가 바로 속도예요. 그리고 두 번째가 간접적인 응답. 오늘 이 두 가지 이야기 한번 해볼 건데 첫 번째는 이 Part 2의 속도를 잡아야 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학생들이요 대부분 이 영어를 들었을 때 이거를 그 영어 소리를 한번 가져간 다음에 우리말로 이렇게 가공을 하는 시간이 필요하더라고요. 근데 Part 2는 그렇게 여유가 없죠. 이거를 영어로 따라 읽다 보면 벌써 다음 보기가 이미 나오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이미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이 두 번째 파트를 공부하실 때는 항상 직청직해 듣고 영어를 따라 읽는 게 아니라 우리말로 바로바로 해석을 뱉어내는 연습을 하시는 겁니다. 질문을 듣자마자 A 보기가 나오기 전에 우리말로 해석, A 듣고 B가 나오기 전에 우리말로 해석,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 파트 2는 오히려 우리 원보다도 어휘 난이도가 그렇게 높지 않은데도 항상 그 난이도가 제일 올라가져 있는 이유가 빨라서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항상 공부하실 때 이 속도 잡기 기억하시고, 그리고 이 간접적 응답이라는 거는 요즘에 Part 2가 왜 이렇게 답을 그 사회에 부적응자들처럼 이야기를 하지? 하는 느낌이 있을 정도로 질문이 이런데 답이 이거라고? 그 한참 생각하게 만드는 그런 답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간접적 응답도 조금 이따 보시겠지만 준비하는 방법은 토익은 그래도 히스토리가 있잖아요. 이 간접적 응답에도 패턴이라는 게 있거든요. 우리가 이 과거 시험들을 보면서 어떤 간접적 응답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지 지금 여러분이 하고 계신 거 이렇게 총평 영상을 보면서 오늘 시험에는 어떤 응답들이 있었고 준비를 하면 다음 시험에서는 이 간접적 응답도 조금은 또 편안하게 들릴 수 있어요. 자, 조금 후에 보시고요. 그 다음에 우리 Part 4는 이 파트가 어려운 이유는 또 두 가지 이유가 하나가 패러프레이징과 그 항상 어려운 게 의도 파악 문제죠. 의도 파악 이 따옴표 문제가 4에서는 또 3문제나 나오기 때문에 30문제 중에서 3문제가 비중이 그렇게 작게 느껴지지가 않아요. 시험에서는. 그 의도 파악 문제는 안 듣고서는 절대 못 풀죠. 그래서 문제풀이 할 때는 과감하게 문제를 푸는 방법이 좋긴 하지만 리뷰하실 때는 항상 꼼꼼하게 보시는 방법으로 추천을 드립니다. 제가 수업 시간에는요, 그래도 약간 무식한 방법일 수도 있는데 우리 하루에 그 한 지문 정도는 진짜 처음부터 끝까지 이 지문을 한 단어도 안 틀리고 이 성우가 얘기해주면은 그 처음부터 끝까지 이 지문을 내가 다 정확히 쓸 수 있겠다는 마음을 먹어볼 정도로 공부하자. 하루에 딱 한 지문 정도만. 그래야지 보통 그 우리 한 달 정도 쌤이랑 입문반 보내고 나면요. 시험지에 들리는 단어가 귀에 들리는 단어가 시험지에 그냥 보이는 문제는 거의 안 틀리세요. 곧 우리 3, 4의 3문제 중에서 2문제 정도는 입문반 학생들도 한 달 보내고 나면은 들리는 거를 거의 다 맞춰낸다는 얘기예요. 근데 결국 어려운 문제가 이런 패러프레이징 문제 그리고 의도 파악 결국 다 청취력을 요구하는 문제들이거든요. 대부분 여러분이 다 LC에 만점 가까운 점수를 원하고 계시기 때문에 결국은 안 듣고서는 만점 점수는 안 나와요. 자, 패러프레이징도 들리는 표현과 보이는 표현이 항상 버퍼링 없이 빨리 매치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 토익 공부하는 동안에는 패러프레이징 노트도 항상 만드세요. 들리는 단어랑 보이는 단어랑 이꼴 표시해가면서. 자, 우리 이제 Part 2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 의문사 의문문의 문제 비중이 12문제가 있었고 그리고 의문사가 없는 문제는 총 10문제. 의문사, 비의문사 빼고 평서문 문제가 평소처럼 3문제 있었고요.
오늘 특히 많이 있었던 거는 how 질문과 선택 의문문이 각 3문제씩 있었다는 거. 별로 특별한 점은 문제 구성에서는 보이지는 않아요. 그러면 우리 간접적 응답, 재밌는 간접적 응답, 그 사회 부적응자의 대답들 한번 볼게요. 자, 이렇게 시작하면 쿠즈는 요청의 질문입니다. 이메일 해주실 수 있습니까? 라고 물어봤어요. 저에게 피드백을 이메일로 주실 수 있나요? 어떤 사람들, 이 매니저들의 피드백을 이메일로 주실 수 있습니까? 라고 물어봤는데 이 사람이 이렇게 얘기해요. 그들이 만나지 않았습니다. until 뒤에는 시점이 하나 나올 텐데 영어에서 until 뒤에 시점이 나오면 이날에 비로소 사람들이 만날 겁니다. 라고 해석을 해요. 자, 이 문장도 중요하니까 외워놓을게요. until 뒤에 나오는 요 시점에 이 사람들이 만날 거예요. 그 얘기는 지금 사람들이 만났어요? 안 만났어요? 맞아요. 아직 만나지 않았다는 이야기죠. 그러면 이 사람들의 피드백이 존재해요? 하지 않아요? 자, 지금 이 질문한 사람은 세상에 존재하지도 않는 피드백을 이메일로 보내주세요 라고 부탁을 했던 거고 대답하는 사람이 만나지도 않았는데 무슨 말이에요? 라고 이야기를 하는 중이에요. 쉽게 대답했으면 이메일 줄 수 있냐? 줄 수 있다? 없다? 라고 할 수도 있었겠지만 이런 어려운 대답도 있을 수 있다. 자, 두 번째는 생각하시나요? 이 사람이 봐야 한다고 저의 아픈 엘보는 팔꿈치, 저의 아픈 이 신체 부위를 봐야 한다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대답하는 사람도 보셔야겠죠? 아니면 굳이요? 라고 얘기할 수 있겠는데 이 사람도 대답하기가 좀 애매한지 얼마나 오랫동안 has it been sore? sore 하면은 똑같아요. painful, 아픈 이란 뜻이에요. 얼마나 오랫동안 아파 오셨습니까? 라고 이렇게 되물어주고 있어요. 곧 질문에 대답을 하기가 쉽지 않으니 추가적인 정보를 요구하고 있는 되묻기 응답이에요. 우리 2에서 되묻기 응답 나오면은 정답도 잘 돼요. 파트는 되묻기 응답을 참 좋아하는 파트거든요. 그것도 기억해 놓으세요. 자, 그리고 얘는 질문보다는 대답 쪽에서 조금 더 여러분이 집중하셨으면 좋겠는데 우리가 디스커스를 하지 않았습니다 라는 말은 대답을 할 수가 없다라는 이야기로 이해하시면 돼요. 항상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결정하지 않았습니다 라는 거는 어떤 질문이 나오든 알 수 없습니다 라는 천하무적 같은 2에서는 나오면 그냥 찍어라 하는 그런 내용의 대답이에요. 네, 간접 응답이긴 하지만 그래도 이런 내용은 아주 규칙이 없이 나오진 않아요. 자, 그리고 이 질문은 선택 의문문으로 자, 키워드는 어디를 봐야겠어요? 너 보고 싶어? 액션 무비를 보고 싶니? 아니면은 코미디 영화를 보고 싶니? 라고 질문합니다. 키워드는 이렇게 잡으면 되겠죠? 액션 영화 보고 싶어? 아니면은 코미디를 보고 싶어? 라고 물어보면 우리 뭐 보고 싶다 이렇게 얘기해주면 좋을 텐데 내가 선택했잖아 지난번에 라고 이야기하는 건 저 이거 듣고 약간 좀 한참 생각했을 만한 대답인데 이 3개 중에요. 보기 파2가요. 보기 3개 있잖아요. 근데 내가 원하는 답이 탁 안 나올 때가 있어요. 그래서 제일 이상한 거 버리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상한 거 버리고 조금 이상한 게 답이 될 때 요게 그런 경우였는데 제가 지난번에 선택을 했잖아요 라는 거를 조금 더 생각해 보니까 이번에는 너가 선택하는 게 어때? 라는 말이었나 싶기도 해요. 그래서 꽤 이거를 이렇게 눈으로만 봐도 쉽지가 않았던 거를 듣기로 하려니까 중간중간에 어려웠던 문제가 요 정도 보였던 시험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 시험을 위해서 제가 오늘 팁으로 하나 준비한 게 뭐냐면 문장별 키워드 청취법이에요. Part 2는요, 이 질문이 나올 때 중요한 부분이 따로 있거든요. 그래서 이 중요한 부분을 우리가 잘 들어줘야지 대답을 제대로 찾을 수 있는데 질문마다 중요한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 그 질문의 중요한 부분을 정리를 해드릴 겁니다. 첫 번째가 의문사 의문문이에요. 의문사 의문문 오늘 12문제 있었다라고 했는데 항상 이 WH 퀘스천이 나오면 우리는 2개를 들어요. 의문사와 동사. 자, 의문사와 동사를 반드시 귀로 캐치하셔야 돼요. 자, 저랑 이제 의문사랑 동사 찾아보는 거예요. 누가
오픈했습니까? 맞죠? 필요 없어요. 들으면 좋죠. 근데 안 들어도 답 찾는 거는 크게 무리 없어요. 그래서 오늘이든 내일이든 샵이든 뭐든 누가 오픈했습니까? 라는 부분만 잘 들으면 보기 3개 중에 누가 오픈했습니다 라고 찾아내실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도 의문사 where, 동사는 can, buy 하면 되겠어요. 어디에서 살 수 있을까요? 책상이든 침대든 뭐 크게 중요하지 않아요. 어디에서 살 수 있을까요? 자, 세 번째는 언제, 동사 팩스를 보내다. 언제 팩스 하셨습니까? 과거 시점 하나 골라주면 되겠어요. 어떻게 방법 작동시킬 수 있을까요? Why did랑 call이요. 전화하셨습니까? 자, 정리해보면 이래요. 우리가 이 질문에서 꼭 들어줘야 되는 부분. 자, 이 하이라이트를 보면은 위치 보세요. 질문의 어디? 앞이에요, 뒤에요? 맞아요. 앞에서. 항상 이 질문은 앞에서 집중을 하셔야지 이 앞에서 거의 답이 다 결정되거든요. 그래서 항상 질문은 초반부에 집중을 훨씬 더 많이 해주셔야 돼요. 자, 지금 의문사, 의문문의 키워드를 잡아왔는데 빠진 의문사가 하나 있어요. 빠진 의문사 하나? 그쵸? what이 빠져있죠? what은 동사 키워드가 아니라서 따로 빼놨는데 질문의 키워드 한번 찾아볼게요. 자, what day라고 하면 몇 요일이라고 해석하시면 돼요. 자, can I go 스키는 스키를 갈 수 있을까요? 다음 주에 몇 요일에 제가 스키를 갈 수 있을까요? 라고 물어본다면 이 사람이 궁금한 건 몇 요일에 갈 수 있을까요? 겠죠. 이 질문의 가장 중요한 건 바로 day라는 명사예요. 자, 두 번째는 프로젝트의 예산이 무엇입니까? 예산이 무엇입니까? 문장의 명사 키워드를 잡으시면 돼요. 자, 세 번째, 어떤 케이크를 would you like to order? 주문하길 원하십니까? 라고 하면 어떤 케이크요? 자, what이랑 which라는 의문사는 문장에 뭐를 잡는다? 명사를 키워드로 잡으셔야 돼요. 어떤 명사 이렇게요. 자, 이번에는 일반 의문문 들어볼게요. 의문사가 없잖아요. 그래서 주어랑 동사 키워드를 잡겠습니다. 주어랑 동사는 너 갈 거니? 라는 얘기야. going away는 떠나다. 너 떠날 거니? 그러면 이때는 뭐 아니면 뭐라고 하면 되겠네. 응? 떠날 거야? 아니, 안 떠날 거야? 이렇게. 너 만났니? 만났어? 못 만났어? 탐이 bring 가져왔어? 그러면 탐이 가져왔어? 가져오지 않았어. 자, 주어랑 동사 포인트 이래요. 역시 질문에 어디서 집중해요? 앞에서 집중하는 게 맞아요. 계속 질문은 앞이 중요한 게 맞아요. 자, 그런데 이런 질문 한번 보실게요. 문장이 두 개가 합쳐져 있어요. 아시나요? 너 알아? 어디에? 어디에서 내가 스탬프를 살 수 있는지. 자, 그러면 이렇게 두 문장이 합쳐져 있다고 했을 때 이 사람이 진짜 궁금한 거는 앞에 있는 문장일까요? 뒤에 있는 문장일까요? 그쵸? 이 뒤에 있는 문장이 궁금하겠죠? 너 이거 알아 몰라? 그게 중요한 건 아니니까. 그러면 이 질문은 앞에를 버리고 뒤에 있는 똑같이 의문사, 동사. 아까랑 뭐랑 똑같네? 의문사, 의문문이랑 다르지 않아요. 의문사와 동사 키워드를 잡아야 하는 게 바로 이 간접 의문문이라는 유형. 앞에 날리셔야 돼요. 자, 선택 의문문은 사이클링 가고 싶어? 이렇게 질문이 끝났다면 가고 싶어?가 키워드겠지만 자, 여기에 5월이 시작되면 가고 싶어가 중요하지 않죠. 여기서는 주어 동사의 의미가 없어요. 이제는 사이클링이야 아니면 마운틴 클라이밍이야. 얘가 주고 있는 A야 B야. 요거를 들어주셔야 되는 게 선택 질문이에요. 랩탑이 좋아? 데스크탑이 좋아? 이렇게요. A가 좋아? B가 좋아? 얘가 제시하고 있는 두 가지 선택권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들어줘야 된다. 자, 그러면 우리가 그동안 봐왔던 거랑 조금 다른 점은 간접과 선택 의문문은 처음이 아니라 중간에부터 키워드가 들린다는 점. 근데 문제는 유형이 다 섞여 나오기 때문에 몇 번의 간접과 선택이 있는지 미리 알 수 있는 방법은 없겠죠. 늘 앞에서 집중하고 계시다가 이 유형이 나왔을 때 그때는 우리가 빠른 판단력으로 키워드를 빨리 캐치해서 보기 들으실 때 머릿속에 앞에 do you know 버리고 의문사, 동사 기억하고 있기.
앞에 주어 동사 버리고 A or B 기억하고 있기. 자, 이 두 가지 질문 좀 특이했고요. 자, 마지막으로 제안, 제공, 요청 질문. 요거는 앞에 있는 청크, 덩어리로 외울게요. 요렇게 Would you like me to? 라고 하면 너 좋아? 내가 이렇게 하는 거? 그 얘기는 내가 이렇게 해줄까? 라고 하시면 돼요. 자, 덩어리로 외울게요. Would you like me to? 내가 order 해줄까? 라는 뜻이에요. 그럼 뭐라고 할 거예요? 해줘. 아니면 괜찮아. 나 밥 안 먹을래. 배불러. 하고 거절할 수 있을 거고. 자, 제안 질문 덩어리로 외울게요. Why don't you? 왜 그러면 안 돼요? 너 이렇게 하는 게 어때? 라는 표현이에요. 야, 오늘 날씨 좋다. 한강 갈래? 이런 느낌. 야, 너 이렇게 하는 게 어떠니? Could you? 요청하는 질문. Could you? Can you? 동사 해주시겠습니까? 라면 네, 그럴 수 있어요. 해줄 수 있어요. 혹은 해줄 수 없어요. 모두 다 네, 수락 혹은 거절을 해주시면 됩니다. 역시 질문에 처음에 집중하시면 돼요. 청크로 외워주시면 좋을 질문들입니다. 자, 제가 준비한 펄2 포인트는 여기까지 하고 우리 네 번째 파트로 넘어가 볼게요. 자, 오늘 시험은 연설 지문이 가장 많았고 전화 메시지, 회의 발췌문이 이렇게 있었습니다. 네, 늘 자주 나오는 게 전화 메시지 연설 지문이에요. 그리고 네, 우리 펄4 패러프레이징 좀 보시면요. 지하철 그리고 버스를 뭐라고 바꿀 수 있다. 너무너무 좋은 단어예요. 대중교통 꼭 외워둘게요. Public Transportation. 그리고 보여주다라는 동사 있죠? 요거는 요렇게 바꿔서 기억할게요. 시연하다, demonstrate, demonstrate, 보여주다, 시연하다. 뭐 앞에서 이렇게 보여주면은 그걸 전부 다 시연하다라고 할 수 있어요. 자, 시비 보내다, at no cost 하면 비용이 없어요. 공짜라는 얘기네. free shipping. 괜찮죠? 자, 그 다음에 register, 이거 3-4에서 정말 많이 나오는 패러프레이징이에요. register, sign up, 등록하다. 그리고 review라고 하면 보다, study. study는 공부하다라고만 하면 안 돼요. study는 파트 1에서는 look at, 보다라는 동사랑 바꾸실 수 있습니다. 자, 요 정도 우리 패러프레이징 노트 만들기 토익 공부하는 동안에 자, 우리 파트 4 시각 자료 보실게요. 이렇게 지도가 나오면 우리 머릿속에 우리 이제 뭐 해야 돼요? 지도 나왔네. 단어 4가지 미리 읽어놔야겠다. 그리고 이 단어를 듣고 이 번호를 이제 골라야지 라는 생각. 그리고 플러스 이렇게 이야기가 나왔다면 우리 코너 아시죠? 코너. 자, 요 로드랑 요 애비뉴에 요 로드랑 요 애비뉴에 코너입니다 라고 하면 정답을 요렇게 고를 준비. 혹시 이렇게 나올 수도 있죠? 체리 스트릿이랑 orchid 애비뉴의 코너요. 그러면 요 스트릿이랑 요 애비뉴의 코너니까 그때는 답을 요렇게 고를 준비. 자, 우리 코너라고 했으니까 이 로드 이름 모두 다 읽어 놓으시고 이 코너라고 이야기할 것도 한번 준비해 보시면 좋았을 지도입니다. 그리고 네, 의도 파악. 우리 마지막으로 파트 4의 의도 파악 문제. 자, 6명의 추가 직원들이 올 겁니다. 라는 말이 있어요. 이 멘트. 6명이나 직원들이 올 겁니다. 라는 말이 왜 있을까요? 자, A번 surprise. 놀라움을 표현하려고요. 6명이나요? 왜 6명이 나오지? 뭐 이런 느낌일 수도 있겠고. 자, reassurance. 안심이란 뜻이에요. 단어 어려워요. 외워놓을게요. 안심을 주기 위해서. 6명이나 올 거예요 라는 말은 왜 했을까요? 앞에 있는 내용 보시고 맞춰보세요. 자, 안녕하세요 여러분. 날씨가 급격히 습해져서 내일부터는 원두 로스팅 시간을 10분에서 16분으로 늘리기로 결정했어요. 알아요. 여러분 지금 무슨 생각하시는지. 평소 생산량을 맞출 수 있을지 걱정하지 마세요. 왜요? 지금 사람들이 걱정하는 이유는 10분 원래 평소에 10분 걸리던 게 날씨 때문에 16분으로 시간이 더 늘어났으면 생산량을 원래 우리가 하려고 했던 것보다 시간이 더 오래 걸리니까요. 사람들이 이거 생산량 어떻게 하지? 라고 걱정할 수 있어요. 그래서 6명의 직원들이 추가로 올 거라고 합니다. 자, 이 얘기는 왜 한 거예요? 놀라움보다는 사람들을 안심시키려고. 그쵸? 괜찮아요. 걱정하지 마세요. 사람 더 와서 보충해 줄 거니까 라는 그런 느낌이었어요. 자, 이 사람은 자주 제주도에 가요 라는 말을 왜 했을까요? 제주도 가요. 여행하기가 쉽거든요. 아니면 그 제주도는
그가 제일 좋아하는 장소 중에 하나거든요. 이 사람이 제주도에 자주 간다는데 왜 제주도에 자주 갈까요? 안녕하세요. 여행 유튜버입니다. 오늘 제주에 오게 돼서 기분이 좋아요. 제가 처음 영상을 찍은 곳이기도 합니다. 그 아름다운 영상을 시작으로 이제는 100만 유튜버가 됐어요. 점수 잡는 Hackers.